오늘 날짜 2023년 2월 2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7시 56분 매매일지 29일차 영상 기록을 시작하겠다. TQQQ가 오늘 프리장에서 급상승을 하면서 장이 시작되고 있다. 어제 미 연준의 발표 내용과 파월의 인터뷰 내용들이 대중이 전부 다 예상을 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어제 장이 급상승을 하면서 장이 마감된 것으로 보이고, 오늘 메타의 실적마저도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오늘 프리장에서 이 급등하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길게 주봉으로 봤을 때에는 확연히 27달러에서 23달러 사이의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서는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승의 흐름은 TQQQ와 비슷한 성격의 SOX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동성이 더 큰 SOXL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전에 그어놨었던 이 16달러 저항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며, 여기서 다른 어떤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TQQQ는 31달러 부근까지, SOXL은 21달러 부근까지도 어렵지 않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그러한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내일 중요한 기술주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그 기술주들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낮게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 상승분이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횡보권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은 당장 12월 말에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때 23.4달러 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음봉으로 주가 마감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는 이 위에 20주 저항선도 있었고, 이전에 하락하는 추세로 꺾인 것도 있었고,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과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에선 언제나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TQQQ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TQQQ보다 좀 더 큰 SOXL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직한 JPI, 이 JP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하던 상승을 이렇게 가파르게 하던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54에서 56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배당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해뒀다가 만일 월 말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은 JPI 매수를, 만일 월 말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그때 부분 매수 부분 매도 전략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러한 전략을 원칙으로 세우고 보는 내 입장에서는 지난달에는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지만 여전히 내가 그어놓은 이 17.4달러에서 23.4달러 사이에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부분 매도를 통해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JPR을 매수했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나한테 바로 딱 적용이 되었는데, 어제 장중에 SOXL이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지레 겁먹고 현금 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XOXL 200주 중에 100주를 매도해버렸다. 고작 7% 수익 먹겠다고, 고작 12만 9천원 먹겠다고, 고작 180만원 더 현금 확보하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장기 투자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손이 먼저 나가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해선 장중에 매수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180만원 돈의 현금이 더 확보가 돼서 한 300만원 정도의 현금이 확보가 되었고, 내가 가진 JPI의 보유 수량 500개에서 이달 초에 들어올 배당금이 한 주당 0.44달러로 약 200달러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들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조정이나 하락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도록 하겠다. 이런 가능성 또한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라 열어둬야 되는 이유는
이 TQQQ의 인버스 SQQQ 같은 경우에 박스권 33.32달러 근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해 간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또 SQQ가 튀어오르면서 지수가 또다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정적으로 내일 나스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온다면 결국 이런 걸 핑계로 다시 지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승이든 하락이든 횡보든 그 어떤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항상 힘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저 내가 현금 확보하려고 팔았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조금씩 주워 모으고, 내가 샀던 가격보다 충분히 많이 오르게 되면 손이 먼저 나가기보단 그렇게 오르는 상황을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어제의 과오로 이 소중한 SOXL 보유수량 200개 중에 100개를 팔고 지금 100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내 계좌의 총 매입 금액은 7,501만 6,191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10.43%, 평가손익 마이너스 782만 8,528원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마이너스 1,000만원대 이내로 주가가 회복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가 금액은 6,754만 4,052원이다. 여기에 내가 가진 총알까지 더하면 드디어 나의 원화 추정 자산이 7천만원을 돌파해서 7,085만 5,781원이 되었으며, 이렇게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오면서 서서히 바닥권을 이겨내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제는 조만간 이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양전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다. 오늘의 영상 끝.